세상에서 가장 남성적이지 못한 남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봐도 여성스러운 느낌의 남자, 화장하는 남자, 곱상하게 생긴 남자, 뭐 체격이 왜소한 남자, 다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결국 우리가 남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개꿀이죠?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 남성향 연애 컨텐츠로 대표적으로 레드필 예시로 비평을 해주셨잖아요. 그 영상에서 되게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 맞죠.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오늘 할 이야기를 들으면 레드필류 지식, 남성향 연애 컨텐츠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거의 다 얻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지. 내가 이제 몇 달 전에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 그걸 좀 각색해가지고 비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은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저는 주는 것? 주는 거. 그럼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특성이 뭐가 있을까? 속성이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진짜 변하지 않아? 사랑이? 근데 사랑은 또 변하는 거야 막 그런 거 그런 뭐 자기마다 정의하기 나름이지. 네. 근데 나는 사랑에는 사실 인생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랑도 인생의 한 요소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유혹하고 싶은 상대는 유혹하기가 어려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쟤를 전혀 안 좋아해서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좋대. 넌 한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대. 그렇군요. 저 공감이 안 되긴 하지만 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공감이 안 돼?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맞는 이야기, 이런 모순적인 속성이 맞는 이야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매력을 느껴서 사랑에 빠질수록 오히려 유혹하기가 어려운 거. 왜냐면은 상대를 향한 강렬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욕망 같은 게 유혹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관심한 태도에 방해가 되거든. 이거는 연애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대상을 잘 유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관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상대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본능적인 끌림은 내가 가진 열등감하고 관련이 있기 마련이거든. 이게 투사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갑자기 그 상대방이 너무 완벽하고 대단해 보이면서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단 말이야. 내가 누군가한테 강렬하게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게 돼요. 나는 분명히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야. 대부분 그래. 어렸을 땐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간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로 막 영광스러워지고 막 찌질해지고. 특히 남자는, 오늘 좀 남자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유혹을 해야 하는 상대에게 좀 여유가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근데 상대한테 푹 빠져버리면 그런 태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항상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나는 이런 좀 진퇴양난의 사랑의 모순적인 속성을 22살쯤에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번 촬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랑에 빠지는 상태를 굉장히 경계했단 말이에요. 병적으로. 나는 심지어 너무 외적으로 이상형인 사람한테는 거부감을 느낄 정도였어. 일부러 피하고. 왜냐면은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로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항상 나는 꽤 매력적인 사람인데 왜 나는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이렇게 매력이 없어질까.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브래드 피트. 뭐 잘생긴 사람. 네. 다들 뭐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그 누구한테도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되게 갖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상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원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작아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솔로지옥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있죠? 네. 진짜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한없이 작아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나는 솔로만 빌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나와도 다 그래요. 다만 그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나니까 덜 빌런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다 똑같거든. 어리숙한 짓은 외모가 못나고 잘나고랑 상관이 없어. 나는 진짜 답답한 게 질문 같은 거 보면 내가 뭐 관계나 인간관계나 연애 컨텐츠 다룰 때 뭐 잘생기고 이쁜 애들은 호구짓을 아예 안 하는 줄 아나 봐. 상처가 없는 줄 아나 봐. 근데 다 똑같거든. 나 어릴 때 되게 친했던 애들이 다 모델하던 애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호구였어요. 내가 만나본 애들 중에.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상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 연애 과정에서는 사람의 이런 본질적인 심리, 정신 구조를 모르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다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저자세로 겨우 구애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연애를 뭐 1년 2년 하다 보면 그제서야 나를 다시 찾고 싶어 하잖아 보통. 이런 건 흔하지 않아요? 한 번씩 다 경험해보지 않아요? 남자들은 다 그럴걸? 어렸을 때는 완전 나라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쳐가지고 구애에 성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1년 2년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제서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놓고 이 모습을 사랑해달래. 그러니까 이걸 알파벳으로 비유하자면 원래는 B인 사람인데 구애를 하기 위해서 A로 나를 억지로 바꿔. 그렇게 A라는 모습을 사랑하게 해놓고 나중에 A는 사실 내가 아니었다, B를 다시 사랑해주세요 이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커플들은 아마 진짜 많지 않을까. 어릴 땐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 뭐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20대 때 연애는 다 정신병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 앞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굉장히 슬프지 않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옷을 고르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평상시에는 누군가한테 빠지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인가?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인가?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만 살다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 옷이 저 여자가 보기에 괜찮을까?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눈이나 그러니까 시야, 관점을 버리고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만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누군가한테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원하는가, 이런 철학적 논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잖아요. 본능적인 진심이잖아. 근데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도리어 진정성을 잃게 되니까. 말이 어려울 텐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 이 사람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와인 좀 드실래요? 하니까 여자분이 와인이요? 전 괜찮아요. 와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의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사실 저도 와인 안 좋아해요. 그냥 물 먹읍시다, 뭐 음료수 먹읍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 없는 대화거든. 건강하고 남성적인 자아란 가치 있는 사람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니까. 근데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이런 심리적인 건강함과 남성성 모두를 잃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지고 그냥 그녀가 뭘 기대하는지 뭘 원하는지만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치킨을 좋아하면 갑자기 치킨 매니아가 되는 거고, 좋아하는 여자가 와인이 별로라 하면 난 와인을 10년째 먹고 있는 거의 소믈리에 수준이지만 나도 이제부터 와인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을 위해 나를 버리는 모습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거지. 근데 적어도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 나는. 여자들은 좀 이래도 괜찮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동조해주는 모습, 적어도 이런 모습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왜냐면 여성성이란 원래 뭔가를 감추는 것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뭐 여성의 성기도 감춰져 있잖아, 남자와 다르게. 뭐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시적 허용이었고, 사실 뭐 이거는 누군가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 고유의 본능을 생각해봐도 차이가 있어요. 충분히 일반화 가능한 논제니까. 남자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남자들이 사랑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별로인지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맞지도 않는 양복을 입으려는 뚱뚱한 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작은 양복을 막 우겨 넣고 옷이 터질까봐 무서워서 자세도 불편하고 어정쩡하겠지? 근데 이게 매력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남자들이, 어쩌면 소수의 여성들도 사랑 때문에 이제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볼 수가 있어. 그 뭐 드라마 뭐지, 부부의 세계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는 걸까? 아니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투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녀 관계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결국 우리가 남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도 내 자아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개꿀이죠? 지금까지의 내 경험, 그러니까 경험치기지. 그리고 여기에 뭐 정신분석학, 뭐 진화심리학, 여러 학술 상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피디님? 남성적인 남자. 남성적인 남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남성적인 게 뭔데? 자신감이 차 있고 여유가 있는. 뭐 나쁘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형편없진 않았어요. 이거는 한 문장으로 표현 가능해.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남성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딱 전데요. 근데 왜?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한 여자만 품을 줄 아는 정조 있는 남자가 아니야. 개인 심리학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진실한 태도와 일관성을 가지는 거. 만약에 스스로한테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자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여자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활 윤리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빨리 유혹하고 상대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진정성을 훼손하거든. 상대를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취향과 가치관까지 버리잖아. 원래는 와인을 좋아하지만 그 여자가 와인을 별로라고 해서 나도 의견을 바꾼 것처럼. 굉장히 진정성이 없는 거란 말이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원래 좋아했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성들은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남자한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까 와인 좋아하는 남자의 그 소개팅 대화를 다시 고쳐보면 모범 답안은 이런 거예요. 와인 좀 드실래요? 그러면 여자가 똑같이 와인 좋아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은 아까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도 별로 안 별로라고 했죠. 그거는 남성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저는 와인 되게 즐겨 먹거든요. 그럼 와인은 저만 한 잔 시킬 테니까 그쪽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레모네이드 어때요? 이런 답변. 물론 이 대화는 그냥 비유야.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에 진실한 상태와 내 자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남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녀들은 추녀와 자신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남자한테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것도 일관성이 있지. 그 솔로 지옥에서도 덱스 씨가 그런 걸 잘했다고. 모든 여자한테도 그 진실성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했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만 스윗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근데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진실성,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인기 있었던 거예요, 덱스 씨가. 근데 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레드필 지식의 문제야.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또 숙녀분들한테 친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숙녀분들에게 친절하되 본인이 숙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신사답게 여성분들의 의견을 먼저 묻되 그 여자의 의견, 취향, 가치관이 본인과 달라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한테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지. 누군가의 의견과 외부 환경에 쉽게 동조하는 심리는 엄연히 여성스러운 거야. 여성들은 동조를 잘하거든. 자, 피디님, 세상에서 가장 남성적이지 못한 남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 앞에서 비굴한 남자? 그것도 뭐 괜찮지. 누가 봐도 여성스러운 느낌의 남자, 화장하는 남자. 그럼 나도 오늘 뭐 곱상하게 생긴 남자, 뭐 체격이 왜소한 남자. 근데 다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이거는 좀 스스로 내가 되게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남자다운 남자가 좋다라는 상대 여성의 말 한마디에 내 여성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사람이 가장 남성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남성성이라는 거는 뭐 외모나 특정 상태가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진실한 태도와 일관성이거든. 이거는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성질이자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남자도 남성성을 가질 수가 있고 선머슴 같은 여자들도 여성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진짜 2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칼륨 아니면 아니부터 다를 때 2년 넘었을 거야 그거. 이게 막 무슨 수염 기르고 막 이런 게 남자다운 거고 핑크색 미니스커트 입는 게 뭐 여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2년 전에 그거 다룰 때 그런 막 댓글 때문에 되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포기했죠. 예. 막 그때는 그거 다 막 설득시켜 주려고 그때만 해도 내가 다정해가지고 댓글로 막 남겨주고 했는데 부질없는 짓이고, 이런 걸 지식의 저주라고 해. 그러니까 나야 이게 오래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는 거지. 오히려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 거지.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여성스러운 남자가 내 그런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드러낼 줄 안다면 그거는 지극히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야. 반대로 좀 선머슴 같은 톰보이 같은 여성이 상대의 감정에 동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다움이라는 게 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마냥 마초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정리하자면 뭐야? 나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 않는 거. 물론 수치심을 갖지 말라는 게 내 자신에게 떳떳하다면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 된 거야. 근데 뭐 내 스스로 이게 올바르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당연히 고치고 수치스러워해도 되지. 근데 나는 떳떳한데 남들이 그거를 좀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그걸 숨기고 이러면은 남자답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도 내 평소의 모습과 태도,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일관성.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야. 한때 막 앤드류 테이트랑 뭐 그 친구 좀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 뭐 앤드류 테이트는 뭐 반농반진으로 뭐 스시도 먹지 말아야 되고 물론 개그지만 나는 앤드류 테이트를 사실 좋아해. 근데 그냥 개그맨으로서 좋아해요. 남자로서 존경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발라드 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그거를 내가 안 하면 그게 진짜 여성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피디님이 발라드를 좋아하면 발라드 들으시면 돼요. 남들이 뭘 이게 난 발라드가 좋으니까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내가 떳떳하다면 동조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남자다움은 어떤 특정 형태가 아니라 태도라니까. 태도. 내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남자다움의 핵심 가치와 태도를 이제 굉장히 모든 학술 서적과 뭐 내 경험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6개 정도 나와요. 그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건데 뭐 나머지 5개도 무조건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뭐 정복하는 남자 강의를 농담이고 오늘 영상 내용만 알아도 필수적으로 뭐 강의까지 듣거나 그럴 필요는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인 교양이지.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을 쫓는다는 건 어떤 한 명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의 자취만 밟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우상 한 명의 길 딱 하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좋냐?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 이상은 어떤 가치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저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남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은 가치를 추구하세요. 같은 이상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바르게 롤모델을 설정하는 방법이야. 나라는 우상을 따르게 되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나는 나 스스로 고유한 존재니까. 내 삶과 여러분들의 삶은 다르잖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의 길과 형태는 고유하거든.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나와 같은 이상을 줬게 되면 굉장히 건전해. 왜?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줬고 있는 이상, 가치, 태도, 관념 이걸 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같아도 방법은 다양하거든. 뭐 이 차이점은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또 영상 너무 길어지겠다. 이렇게 남성향 연애 콘텐츠에 대해서 마무리인가요? 다 다뤘네. 네. 수고했어요.